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가지 난치병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군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하다. 모든 분들의 건강 유지에 매우 기묘하게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우리의 일반적인 건강유지, 질병치료, 항노화,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수명을 연장하면서도 건강하고 활기 있는 삶을 유지하실 수 있는, 인간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도외시하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종 당화산물 혹은 당독소 혹은 AGES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심혈관 질환이 현재 있으시거나 혹은 심혈관 질환이 염려되는 경우, 당뇨가 있으시거나 혹은 당뇨 합병증이 염려되는 경우, 지금 여기 강뇨라고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거죠. 기억력이 떨어지신다든지 또는 치매가 오신다든지 파킨슨병이 온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지금 치매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80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치매나 기억력 저하, 파킨슨 환자분들 매우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 기능이 자꾸 나빠지거나 콩팥 기능이 자꾸 나빠지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이 자꾸 나빠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 질병에 걸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노화현상, 우리가 노화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나빠지거나 눈이 침침해지거나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기타 이에 언급되지 않은 인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모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이며 매우 중요한 내용이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음식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최종 당화산물 AGES 혹은 당독소라고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당뇨가 있다고 가정할 때,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으시죠. 당뇨가 있다고 가정할 때 설탕을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약간의 설탕은 괜찮지 않느냐, 커피 마실 때 설탕 조금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데, 물론 설탕을 드시면은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혈당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각한 후폭풍이 기다린다는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당뇨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뇨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설탕을 안심하고 먹겠다. 자, 반드시 설탕을 드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설탕을 드시지 마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나는 설탕을 많이 먹었는데도 아침에 혈당 재보면은 혈당이 안 올라간다. 따라서 나는 설탕을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이와 같이 오해를 하십니다. 자, 설탕을 많이 드셔도 혈당이 안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을 드시면 안 되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탕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음식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설탕 포함해서 모든 음식에 대한 조리 방법이 우리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AGES는 말씀드린 대로 최종 당화산물 혹은 당독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독소는 무엇이냐? AGES는 무엇이냐? 자, 지금부터는 AGES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GES는 포도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포도당이 지방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결합된 이러한 산물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합이 되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대사산물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물질,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당과 단백질이나 지방이 단백질이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과정에는 염소, 불소, 중금속 등이 관여하고 이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염소를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염소는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게 수돗물에 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샤워할 때 염소를 제거하는 샤워기를, 연수기를 사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우리가 불소 치약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죠. 자, 중금속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 역시 중금속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GES는 간에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간이나 또는 간경화 등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포도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결합을 해서 간이 나빠진다. 간 기능이 나빠지고 간경화가 온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간에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죠. 인체의 모든 조직에도 침투하고 축적이 돼서 이것이 활성산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활성산소라는 것은 인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이 활성산소로 인하여 인체에 염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염증이라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위염도 있을 수가 있고 간염도 있을 수가 있고 신장염도 있을 수가 있고 모든 조직에 뭐 기관지염 여러 가지 모든 염증이 이러한 활성산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는 그 원인이 무엇이다? 말씀드린 대로 AGES 최종 당화산물이 그 원인이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즉 지속적으로 인체에서 AGES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질 경우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내용이죠. 자, 영구적으로 기능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저희 한의원에서의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 AGES, 즉 최종 당화산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해독요법이 가능합니다. 자, 이 AGES를 제거하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의료계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자신 있게 AGES를 체외로 배출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의사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저희는 자신 있게 AGES를 체외로 배출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더 얘네들이 어떻게 나쁜지 살펴볼까요? 자, 몸의 해독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우리가 해독이라는 것은 중금속, 기타 화학적 독소, 우리가 중금속은 뭐 수은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이 있죠. 자, 화학적 독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식품에도 여러 가지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농약도 포함됐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식품에 들어가 있는 보존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식품에도 중금속도 미량이지만 뭐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중금속이나 화학적 독소를 해독을 하는 것이 간의 임무인데요. 이 간의 해독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화학적 독소나 중금속이 질병을 유발하는 거죠. 왜? 자꾸 몸에 쌓이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방간이나 간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트균과 효모균과 곰팡이균도 촉진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곰팡이균이 체내에 번식하게 되면은 매우 까다로운 난치성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각종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체에 해로운 효모균과 곰팡이균이 몸에서 더욱 번성하면은 인체에 각종 염증이 유발되고 더욱더 질병이 나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면역 기능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기게 되겠죠.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균에 대해서 몸이 취약해지고 걔네들이 자꾸 염증을 유발하겠죠. 또 면역계 질환,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이나 면역과 연관된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꾸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퇴행성 뇌질환도 얘네들이 유발합니다. 단백질 변형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베타 아밀로이드 이 단백질이 변형된 단백질입니다. 즉 베타 아밀로이드도 일종의 AGES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를 유발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고 많이 의학적으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도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타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자, 고혈압을 유발한다.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콩팥 질환, 각종 암. 저희가 다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입니다만은 인체의 모든 질병이 이러한 AGES 최종 당화산물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는 어떻게 유발되느냐? 자,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해서 섭취할 때 동물성 단백질이 인체에 적절히 들어온다면은 AGS가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기지 않지만 단백질이 과잉될 때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분들이 한국 사람의 경우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하고 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체중의 숫자만큼 그램수로 전환해서 복용해라. 예를 들어서 70g이면은 체중이 70kg라 그러면은 7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라. 이렇게 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을 섭취를 권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이나 기름 성분. 지방이나 기름 성분은 그냥 냉장고에 두셨다가 복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고온으로 가열 시에 지방이나 기름이 AGS를 유발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후라이한 음식. 자, 음식을 후라이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후라이팬 위에서 음식이 후라이할 때 기름이나 지방을 넣어서 후라이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기름이나 지방을 넣으면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200도, 300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 기름이 고온을 받으면서 AGES가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따라서 최근에 저희는 가급적 프라이팬에 가열하거나 모든 음식을 지나치게 가열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을 모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 음식 어떻습니까? 단 음식 드시면은
AGES가 많이 유발되겠죠. 이 단 음식, 설탕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AGES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설탕, 꿀, 조청, 메이플 시럽, 탄산음료 등등은 전혀 드시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런 단당류 식품을 안 드시더라도 우리는 밥을 드심으로써 이 밥이 몸에서 단당류로 서서히 변환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혀 안 드시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분들은 각별히 매우 심각하게 AGS를 유발합니다. 절대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없더라도 드시지 마셔야 되고요. 설탕을 먹어도 그 다음날 혈당이 나는 정상인데, 자, 그래도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 반면에 스테비아, 자일리톨, 라한과 이러한 성분들은 단맛을 내는 성분이지만은 이러한 성분들은 당 독소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맛만 달지 이 포도당이 아니에요. 화학적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류도 끓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밥을 할 때 압력밥솥에 끓이거나 뭐 냄비에 끓이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곡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볶는 것은 고온이 들어가겠죠. 고온이 들어가면은 이 곡류도 AGES, 즉 최종 단화산물이 유발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빵이나 곡물빵이나 쿠키나 과자나 케이크나 샌드위치 등등 이러한 식품도 어떻습니까? 전부 오븐에서 고온으로 조리가 되는 이러한 음식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식을 드시면은 나는 이런 음식 먹어도 그 다음날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몸에 뭐 나쁜 게 없던데. 자,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얘네들을 드심으로써 벌써 AGES, 즉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하게 많이. 그러면 AGES가 어떤 병을 유발하는지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습니까? 매우 심각한 겁니다. 자, 우유 제품 소량 섭취에는 무방하나 많이 드시는 경우는 AGES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일부 환자분들께서 우유를 많이 드신다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함유 제품이 있죠. 자, 지한제. 우리가 지한제라는 것은 겨드랑이에 뿌려서 냄새나지 않게, 땀나지 않게 하는 거. 자, 수돗물 말씀드렸죠. 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 제거 연소기를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불소 치약이나 뭐 불소치료, 불소치약 등은 말씀드린 대로 AGES 형성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제품들은 멀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각종 중금속 함유 제품 역시 AGES를 촉진한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리 방법을 우리가 밥을 안 먹거나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요리 방법을 어떤 요리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자, 어떤 음식이든지 고열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AGES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굽기, 뭐 석쇠굽기라든지 직화구이라든지 음식이 고열로 가열이 되면서 AGES가 발생하겠죠. 후라이하기, 볶음 요리 마찬가지겠죠. 말씀드린 대로 후라이팬이나 쇠판에서 볶음 요리를 할 때 200도, 300도 고온이 음식에 가해지게 됩니다. 자, 저온 요리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압력밥솥을 이용해라. 압력밥솥이 비교적 저온이겠죠. 고온으로 되는 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삶아서 먹는다. 데쳐서 먹는다. 어떻습니까? 물의 온도가 10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죠. 따라서 음식이 100도씨 이상 가열되지 않습니다.
찜 요리, 음식을 쪄서 먹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이 찌는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이 100도씨 이상 가열되지가 않겠죠. 자, 이러한 방법들은 안전하다. 자, 슬로우 쿠커라는 것은 이제 음식을 서서히 조리하는 이러한 이제 제품이죠. 이러한 제품을 이용해라. 뭐 제가 알기로 뭐 8, 90도, 100도 이하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일반 분들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야채 채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살짝 데치거나 살짝 삶거나 압력솥에 살짝 조리하거나 끓이거나 찜이나 이러한 요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자, 이것도 전부 다 100도씨 이하가 되고요. 또한 이러한 요리를 할 때 가급적 너무 오래 삶거나 이거는 안 좋습니다. 영양소 파괴가 많이 되죠. 간단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육류의 경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삶아서 드시거나 데쳐서 드시거나 샤브샤브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직화구이, 석쇠구이 안 좋습니다. 또한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물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름의 요리를 하면은 기름 자체가 고열로 가열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 고열로 가열이 되고 안 좋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요리를 하지 않은 날 음식은 어떠냐? 자, 날 음식도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날 음식은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소화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음식이 잘게 쪼개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자, 영양성분이 몸으로 잘 흡수되지 않는 결과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음식이 소화가 돼서 잘게 쪼개져야지 몸으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리하지 않은 음식은 자, 세균 그리고 기생충의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우리가 날 음식은 이러한 측면에서 또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말씀드린 대로 캐러멜이나 쿠키나 빵식품 등등 대부분의 식품이 등등 일부 식품에서 갈색이 나도록 일부러 AGS가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캐러멜, 쿠키, 빵식품 등등은 역시 고열로 가열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부 AGS 또는 최종 단화산물이 이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 체내에 중금속이 많은 경우 중금속은 AGS 형성을 촉진한다. 자, 저희 한의원은 중금속 해독 전문 한의원입니다. 인체에 존재하는 중금속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잘 해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중금속 해독 전문 한의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몸 안의 항산화 성분, 우리가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을 항산화 성분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항산화 성분이 몸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산화 성분은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러한 것이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항산화 성분이 부족해도 AGES가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인체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AGES, 즉 최종 당화산물 형성을 억제해서 AGS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자, 혈당 수치가 높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 내에 당분이 정상보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잉여의 당분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높은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당분이 과잉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잉된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겠죠. 그러면은 최종 당화산물
AGE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분 섭취가 또 부족한 경우 우리가 수분을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 인체 내에서 AGS, 즉 최종 당화산물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거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수적으로 그러면 AGS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느냐? 자, 정확한 진단 방법은 확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우리가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중금속 수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금속 수치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인체 내의 중금속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금속 배출을 못하는 그 원인이 AGES가 최종 당화산물이 너무 인체에 많아서 중금속 배출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AGES는 몸의 독소 배출 능력, 중금속 배출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헤모글로빈과 당분이 결합된 것을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그러죠. 당뇨 환자분들이 당화혈색소를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체크하시는 경우 많은데, 이 당화혈색소도 일종의 AGES, 즉 최종 당화산물이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를 체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AGES가 인체에 얼만큼 존재하는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당화산물 중에서 한 가지만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보자면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정확히 AGES 최종 당화산물이 인체에 있는지는 마땅히 좋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AGES, 즉 최종 당화산물은 누구나 많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질병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은 더더욱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인들은 누구나 AGS, 즉 최종 당화산물로 인하여 노화가 촉진되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질병도 치료되고, 또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AGES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할 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제거를 하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 AGS 제거한다는 것은 질병을 질병을 예방한다는 겁니다. 또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또한 노화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병이 드시거나 심각한 병이 되면은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 많죠.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법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질병 예방과 질병 치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의원은 AGES를 자신 있게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어떠한 방법을 제공해드리냐? 자, 식이요법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음식과 AGES는 매우 연관성이 많죠. 식이요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식이요법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AGES가 몸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단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있건 없건, 당뇨가 있건 없건. 자, 튀긴 음식 피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우리가 집에서 올리브 기름이나 코코넛 기름이나 버터 등으로 살짝 후라이해서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밖에서 치킨이나 돈가스나 탕수육이나 뭐 마라탕이나 튀겨 먹는 음식 어떤 기름을 씁니까? 콩기름, 옥수수 기름,
전부 저급 식용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AGS 촉진됩니다. 자,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자택에서 코코넛 기름, 올리브 기름, 버터 등을 사용해서 음식을 간단히 조리해서 먹는 경우는 거의 AGS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치킨, 돈가스, 탕수육, 핫도그 등등 외부에서 만든 음식은 다 AGS를 촉진한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채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많이 좋은데요. 굉장히 인체에 유익한 거죠. 자, 이때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까? 푹 삶거나 뭐 1시간, 2시간 삶거나 그러지 마시고 살짝 데쳐서 아니면은 살짝 쪄서 바로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 섭취는 과잉되지 않게끔 한국 성인의 경우 100g 내외, 그리고 채식만 하셨던 분들은 좀 더 섭취하셔야 되겠죠. 한 150g, 하루에 150g 정도 섭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여기서 건강한 기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건강한 기름은 무엇입니까? 자, 콩기름, 옥수수 기름, 마가린, 카놀라유, 마요네즈 이런 거 섭취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기름, 버터, 코코넛 기름 이렇게 섭취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기름이고 음식을 자택에서 후라이 하시는 경우도 해바라기, 포도씨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코코넛 기름 쓰시고 버터 사용하시고 올리브 기름 사용하셔서 살짝 데쳐서 살짝 가열해서 드시는 거는 거의 AGS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치킨집이나 외부에서 뭐 마라탕이나 중국 요리나 음식을 어떻습니까? 1시간, 2시간 튀기죠. 그래서 해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해독 약제를 드셔야 됩니다. 해독 약제를 드신다면은 이러한 해독 약제를 통해서 우리가 AGS가 배출되게 되는 것이고 인체의 해독 기능이 촉진되기 때문에 더 AGS를 잘 배출하실 수가 있고 또한 역으로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촉진됨으로 인해서 AGS를 더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해독요법도 저희가 실천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해독요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땀으로 해독하는 방법, 대면으로 해독하는 방법. 저희가 모든 환자분들께 제공을 대체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요성은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생활습관 개선 매우 중요하죠.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AGS가 억제가 될 수 있는데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당한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나친 생활도 자제하시는 거 좋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치료법을 받아보시고 건강이 더 좋아지시고 몸이 가벼워지신다면은 그만큼 AGES가 몸에서 제거가 되시는 거죠. 자, 꾸준히 실천하신다면은 가장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으로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끝맺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만성퇴행성 질환이 AGES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치매, 파킨슨병, 심혈관 질환, 콩팥 질환, 뭐 통증 질환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우리가 당뇨약을 드시더라도 이 당뇨 합병증은 또 와요. 그 당뇨약을 드셔도 혈당은 계속 정상으로 돼 있는데 당뇨 합병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당뇨약은 혈당은 강화가 되죠. 혈당은 떨어지게 되는데 AGES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죠.
AGES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혈당은 정상으로 되지만 AGES, 즉 최종 당화산물이 당뇨 환자분들이 계속 만들어지시니까 당뇨 합병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AGES 최종 당화산물을 제거하는 식이요법이 당뇨병 환자분들께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자,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게끔 하시면은 주위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실천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 절대 안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또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일반인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세요. 내 몸이 건강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건강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시게 생각하고, 또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자, 환자분은 물론이고 건강한 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환자분들께서, 많은 건강하신 분들께도 이 지식이 퍼질 수 있게끔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